법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도록 했습니다. 학생은 외부 음식 주문으로도 적발되었는데 급식을 두고 외부 음식을 주문해서 시켜 먹은 이유가 뭐죠? 지도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밖에 가방을 둔다고 벌점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엔 도박행위였을 수도 있지만 그 행동에서 사행성에 대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군요. 네, 없었습니다. 겉보기에 티가 나지 않는 왁스를 사용한 점을 미뤄보아 충분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걸로처럼 뜨겁게! 네, 포항제철고등학교 교사 김운동입니다. 저는 이 학생 자치 법정이 도대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치 법정을 개정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물론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학교의 이제 자사고 특성상 조금 이제 그 규칙이나 그런 걸 지키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방향은 그 법정 이 개정을 하는 방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의 자치 활동 그리고 요 법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도록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포항제철고등학교의 이 건학 이념은 자주 창의 실천입니다. 자, 이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이 스스로 학교를 선도하는 문화. 학교에서는 그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하는 생활지도, 그리고 학생에 의한 생활지도, 그리고 학생을 위한 생활지도, 일단 이렇게 큰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 학생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름을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름을 따와서 그 세레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세레노 리더십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전에 있던 학교가 발표해 주셨듯이 이렇게 자치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치 안전부, 자치 행사부, 자치 법정부, 자치 홍보부 이런 식으로 부서를 개편을 하였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렇게 개편을 하였고 아시다시피 자치법정은 이 학생 자치법정은 자치법정부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랑 자꾸 겹쳐서 죄송한데요. 저희도 역시나 그 자치의 형태를 이런 민주적인 상권 분립의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른 학교와 다르게 저희 학교만의 특징으로는 원래 이 옆에 있는 지금 오타가 조금 났는데요. 교칙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교칙발전위원회는 그 학생회에 속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판결도 내리고 사법도 내리는 부서에서 교칙을 만드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재작년부터 이 교칙발전위원회가 학생회에서 빠져나와서 독립적으로 편성된 국으로 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치법정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소통부, 능통부, 융통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통통통이라는 걸 보시면 이렇게 통이 소통, 능통, 융통 세 개라서 통통통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교칙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학교가 이렇게 통한다는 의미로 통통통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통통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물론 교칙을 개정하는 거 그런 것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그 통통통이라는 요 부서가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붙여보긴 했습니다. 저희 학생 자치법정의 기본 틀은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특별한 특징인 이런 자주 종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직접 이 특정한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 각 반에 두발이나 또는 교복이나 또는 그 반의 청소 상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주 종례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요 결과를 통해서 요 자주 조회는 단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잘한 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주 종례, 자주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자주 종례, 자주 조회는 선생님들이 자주 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참석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은 이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요거는 이렇게 학교 생활 홍보하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인데 올해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한 작년 정도에 만든 영상인데 Back in May, her name is Rita, and you
학교 바로 앞에 되게 좋은 센터가 있어서 학생들 슬리퍼를 많이 신고 나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영상이어서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정을 이제 누가 그러면 이제 주관할 것이냐. 자, 여기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법정부라는 그 학생회 세레노 리더가 있는 그 자치법정부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장단 그리고 부회장단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치법정부를 맡게 되고 또한 나머지 학생들은 또 자기들이 서류 심사,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서류를 통해서 그런 뭐 회장단, 부회장단이 아닌 학생이더라도 이런 뭐 선발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운영 계획을 제출하면서 사실 어떻게 제출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3월달 뭐 계획 수립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자치법정 학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학사 일정상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이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 새롭게 학생회 시기를 그러니까 8월 달부터 다음 해 2월 달까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1학기 때 저희가 자치법정을 열었고 2학기 때는 아직 그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아직까지 그 자치법정을 열지 못했고 뭐 사실상 이 1학기 때 했던 학생들만큼의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정 뭐 활동평가 12월 뭐 이렇게 교육개혁 반영하고 연중으로 자치법정을 저희는 개정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법토데이라고 해서 그 여기 법무부 선진학과에서 뭐 이렇게 강사님 또 교수님 또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학생들은 듣게 되고 뭐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자치법정 개정을 뭐 해서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도 법적인 이러한 것들은 좀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뭐 진로인의 행사를 법과 관련된 뭐 변호사, 검사, 판사 같은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지만 법과 이런 학생 자치법이 사실 굉장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뭐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 저희 그 동아리에 되게 좀 자랑거리인데요. 그 모기업 포스코의 포스를 따고 뒤에 이제 법을 따서 포로로 해서 뽀로로소 이렇게 소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 재판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도 우수한 그런 결과를 보였었고요. 또 올해 이게 왼쪽에 보시면 학교 자치 순찰대 이게 뭐 자치법정 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자치를 임의로 다 붙인 건 아니고 실제 자치 순찰대라고 근처 경찰서와 이렇게 연관해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의 취약 지역이나 이런 게 나가면서 학생들이 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이것도 역시나 포스 더하기 이제 저스티스에서 이제 포스티스라는 이건 모의 법정 대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활동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서 여기 예선 참가에 총 221명 그러니까 거의 1, 2학년만 대상으로 했을 때 거의 뭐 반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제가 심사를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주제가 뭐 군내 폭력과 관련된 군사 재판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또는 스포츠 승부 조작과 관련된 그리고 뭐 줄기세포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이렇게 뭐 법과 관련된 지식들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이 전달해주면서 법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뭐 올해의 자치법정 개정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때 한 번 하고 일단 요 대회가 끝나면 12월 1일에 일단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저희가 여기 있는 1회에 했었던 내용을 이 학생들이 직접 주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 사례지만 이 학생들이 모의로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학생 자치법정에 뭐 1학기 때 했던 요 뭐 사진 내용이고요. 사실 요 벌점제라고 이렇게 저희가 붙여놓긴 했는데 실제 이 학생부 같은 학생 벌점 뭐 학생들이 그 벌점을 주기도 하지만 이 교사가 학생들한테 벌점을 줘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기 벌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좀 많은 이 벌점과 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지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결과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건 법 개정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예방하는 쪽으로 좀 많이 해서 이 자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올해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뭐 실시 성과로는 뭐 저는 이제 첫 번째에서 이 학급 자치법정 실시로 그냥 뭐 했다, 뭐 처분 받았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뭐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저희 제철고등학교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포항제철고등학교 제3회 학생자치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부 입장에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벌점자 신동민 학생은 벌점 11점으로 본 학생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민 학생은 들어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벌점자 학생은 일어서 주시고 묻는 말이 맞다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과벌점자 제1학년 3반 신동민 학생이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과벌점자 학생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학생자치법정에서 과벌점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과벌점자의 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상의 교육 처분을 주장하는 일을 맡습니다. 다음 변호인은 과벌점자의 변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과벌점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이유, 그동안 학교 생활의 성실함이나 반성한 태도, 앞으로의 개선 약속 등을 제시함으로써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상 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과벌점자 측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듣고 난 후 회의실에서 과벌점자들에게 내릴 교육적 처분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과벌점자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과벌점자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 신동민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과벌점자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배심원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정하는 규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배심원 대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과벌점자의 참석 이유를 낭독해 주십시오. 과벌점자 신동민 학생은 급식실 앞 가방 비치 이외로 인한 벌점 2점, 외부 음식 주문으로 인한 벌점 3점, 학생 간 도박 행위로 인한 벌점 3점, 왁스 사용으로 인한 벌점 3점, 총 벌점 11점으로 법정 회부 기준인 벌점 10점을 초과하였기에 학생 법정 자치 법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과벌점자 신동민 학생에 대한 학생자치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검사는 급식실 앞 가방 비치에 대해 신문해 주십시오. 학생은 급식실 앞 가방 비치로 인해 벌점 2점을 받았는데 첫 번째 벌점을 받고도 똑같이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벌점을 받은 날에는 지도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밖에 가방을 둔다고 벌점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에는 벌점이 아직 1점인 상태라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빨리 밥을 먹고 싶어서 가방을 그냥 밖에 두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밥을 먹고 싶었다고 해도 열람실에 가방을 먼저 두고 오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호사 측 변론해 주십시오. 가방을 잡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많은 학생들이 가방을 둔 겁니까? 네, 친구들도 저랑 마찬가지로 오늘은 가방을 안 잡는구나 하면서 그냥 밖에 가방을 두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다면 과벌점자 학생인 신동민 학생도 별 의도 없이 당연히 가방을 잡지 않는다라고 착각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동민 학생이 두 번째 벌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성 또한 하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벌점은 악의적인 의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서 일어난 일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외부 음식과 학생 간 도박 행위에 관해 신문해 주십시오.
신동민 학생. 네. 학생은 외부 음식 주문으로도 적발되었는데 급식을 두고 외부 음식을 주문해서 시켜 먹은 이유가 뭐죠? 다른 날 같았으면 저도 그냥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을 건데 그날은 급식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외부 음식을 시켜 먹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외부 음식을 시키지 않고 가까운 매점이나 편의점에 가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런데 학생 간 도박 행위로도 벌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학생 간 도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판치기를 장난으로 한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벌점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판치기는 돈을 걸고 하는 놀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한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100원짜리로 잠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변론해 주십시오. 그날만 특별히 급식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날은 제가 원래 동아리에서 대회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학교에서 급식을 못 먹을 줄 알고 급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 있었죠? 그런데 동아리 사정으로 인해서 대회에 참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취소하고 난 이후에는 이미 급식 신청이 마감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신동민 학생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상황이었겠군요. 네. 그렇다면 도박 행위를 한 것이 사행성이 있는지는 모르셨습니까? 그 벌점을 받을 당시에는 그게 왜 그렇게 심각성이 있는 행위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재판장님, 도박 행위를 같이 했던 조성윤 학생을 당시의 상황의 자세한 진술을 위해 증인을 요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착석해 주시고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조성윤 학생, 네, 당시 도박 행위를 하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행동이 벌점을 받을 만한 행동인지 몰랐나요? 저희는 그냥 간단한 미니 게임이라고 생각했고 건 돈도 100원, 200원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딴 돈도 절반 정도는 다시 동민이한테 돌려줬고 나머지 돈은 매점에 가서 같이 과자를 먹으면서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점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보시기엔 도박 행위였을 수도 있지만 그 행동에서 사행성에 대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군요. 네,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 증인 신문 하시겠습니까? 증인 신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방청석으로 가서 앉아 주십시오. 검사 측 왁스 사용에 대해 신문하십시오. 신동민 학생. 네. 학생은 왁스 사용으로 벌점 3점을 받았습니다. 학생이라면 학생다운 옷차림과 단정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건 아닌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왁스를 사용한 이유는 뭐죠? 제가 항상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옆머리가 뜹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옆머리를 가라앉히려고만 왁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교내에서 왁스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왁스를 사용했을 때가 더 단정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장님, 학생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학교 규정을 위반한다는 건 정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변론해 주십시오. 신동민 학생, 네. 왁스를 사용한 머리가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 불량한 머리였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멋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뜨는 옆머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직접 만져보진 않고는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거군요. 아마 겉보기로만은 쓴지 안 쓴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존경한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신동민 학생이 왁스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용모가 불량스럽게 보이지 않았고 또한 왁스를 사용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 또한 있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최종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심원 여러분, 신동민 학생은 왁스 사용, 외부 음식 주문, 도박 행위 등 학교 규정상 벌점 사항 위반 수위가 높은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물론 왁스 사용과 외부 음식 주문은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나 학생 개인적인 사정을 학교가 하나하나 다 들어줄 수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규칙의 존재 이유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가벌점자에게도 합당한 교육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해 주십시오. 존경한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신동민 학생이 교칙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어느 행동 하나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없으며 순간적인 착각, 미숙한 상황 판단으로 인해서 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한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희가 처벌이 아닌 선도라는 본 자치법정의 목적에 맞게 교육처분을 내려주신다면 신동민 학생도 이를 교육적, 반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벌점자 신동민 학생,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네. 저의 순간적인 판단이 미흡해서 학교 규정을 위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왁스 사용이나 외부 음식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 그래도 명백하게 학교 규정상 위반이므로 반성하고 앞으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배심원 회의를 위해 20여 분간 휴정한 뒤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과벌점자의 급식실 앞 가방 비치에 대해 배심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벌점자의 반복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벌점자의 가방 비치로 인한 벌점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가방을 비치하는 행동은 그 벌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방을 비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 자치법정의 목표인 선도를 통한 학생의 자발적 교칙 준수에 맞게 급식실 주변 환경 미화 활동으로 벌점 1점을 감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왁스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왁스 사용은 더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한 행동이고 겉보기에 티가 나지 않는 왁스를 사용하는 점을 미뤄보아 충분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벌점자 학생이 학생다운 용무라는 두발 규정의 본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두발 규정을 자필로 종이에 적은 후 자기 반 게시판 뒤에 부착함을 통해 그 과벌점자가 규정을 직접 파악하고 동시에 벌점 3점 중 2점을 강경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학생 간 도박 행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성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으니 3점 중 2점을 강경하도록 하죠. 동의합니다. 그럼 도박 행위에 관한 벌점은 3점 중 2점을 감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음식 주문으로 인한 벌점은 어떻게 할까요? 외부 음식 관련 사안은 동아리 대회 취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교식 신청이 안 돼 있었고 선생님들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경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외부 음식을 시켜 먹었다 했는데 굳이 외부 음식을 시켜 먹지 않고도 주변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 가서 사 먹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마트에는 점심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급식 신청 안내 방송을 통해 벌점 3점 중 2점을 감경한 것이 어떤가요? 동의합니다. 그럼 급식 신청 안내 방송으로 벌점 2점을 감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대표는 판결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저희 배심원단은 과벌점자 신동민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급식실 앞 가방 비치로 인한 벌점은 1점, 왁스 사용으로 인한 벌점은 2점, 학생 간 도박으로 인한 벌점은 2점, 외부 음식 주문으로 인한 벌점은 2점 감경, 총 7점을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벌점 총 7점에 맞는 교육 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녁시간 급식실 주변 환경 미화 활동 1점, 두발 규정을 자필로 적은 후 자신의 반 게시판에 부착 2점, 급식 신청 안내 방송 2점, 총 학생 간 도박에 관한 벌점 3점 중 2점 감경, 급식실 앞 가방 비치에 대한 벌점 2점 중 1점 감경으로 저녁시간 급식실 주변 환경 미화 활동하기, 두발 규정을 자필로 적은 후 자신의 반 게시판에 부착으로 왁스 사용 벌점에 대한 벌점 3점 중 2점 감경, 외부 음식 주문에 관한 벌점 3점 중 2점 감경으로 급식 신청 안내 방송 교육 처분을 선고하고 총 7점을 감경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제철고등학교 제3회 학생자치법정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도 이 심사 자료를 받아서 봤었는데 그때하고 시스템이 오히려 좀 약간 달라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기초 형태로 좀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어떤 기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단순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요. 혹시 의도적으로 바꾸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해오던 아닙니다. 그 해오던 그대로를 이제 예. 그대로 했는데 이제 네네네.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이 네네. 활동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점을 이제 어디에 둬야 되냐 이렇게 뭐 자치법정을 물론 많이 열고 싶지만 학사 일정상 그게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이제 자치법정은 이제 기존의 틀대로 하되 네네. 이제 다른 활동을 조금 추가를 이렇게 하면서 그 활동과 이제 그러니까
그 행사가 자꾸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예, 그 행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행사를 같이 이 자치법정과 어떻게 연관시킬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보고서를 그렇게 제출했더라고요. 아, 예. 예. 그죠. 모바일 스쿨을 활용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학생들 스마트폰으로 뭐 통보가 가고 그러는 건가요? 예, 문자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예, 그렇게 가는 걸로 학생들한테 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뭐 벌점을 1점 받았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받게 되면 그 학생들한테 이제 뭐그 학생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이렇게 뭐 그 벌점 얼마 부여하였다고 얘기를 통보를 하고 네네. 이제 특정 점수 이상이 넘게 되면 사실 학부모님한테 가는 거지 그거를 뭐 1점씩 받는다고 학부모님한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공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번 8월에 선발된 학생 있나요, 이 중에? 이 학생들이 모두 다 8월 전부 다. 예. 아, 여기 재판사무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뽑힌 학생 맞아요? 저는 학생회로 세레노 리더는 아니고 네. 따로 법정부의 면접을 보고 뽑힌 학생입니다. 아, 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사실 좀 궁금해요.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뺏길 텐데. 저는 1학년 때 포스티스라는 학교 교내 대회에서 판사로 나가게 되었었는데 그 대회에서 2등을 수상하고 비록 이과지만 법조계도 관심이 많아지게 돼서 제가 꿈이 공군사관학교에 가는 것인데 군사 쪽이 법조과도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치법정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전체 학생들의 절반이 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대단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학교에는 포스 시리즈라고 4가지의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포스티스라고 이런 모의 재판을 하는 대회인데요. 그 대회 과정에서 일단 문과 친구들은 일단 거의 대다수 아니 전부가 참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과 친구들도 저희가 2학년이 되면 이과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다른 활동들을 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럼 1학년 때 최대한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서 포스티스라는 활동이 최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를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서 1학년 때 또 이런 자치법정이 1학기 때 했었을 때 제가 방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포스티스라는 활동도 또 메리트를 많이 크게 느껴서 그런 부분에서 포스티스의 참여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음에도 벌점을 받으셨다는 거군요. 가벌점 학생은 총 3번의 불량한 교복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생 자치법정 반성문 1매를 판결합니다. 제공! 제공!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제일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천제일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의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학생자치법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6년 현재 제천제일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운영위원은 총 13명입니다. 예, 판사 2명에 검사 4명, 변호인 4명, 그리고 법정사무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활동하는 장소는 다목적 회의실로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PPT 바로 배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치법정에 회부하는 학생들은 벌점 11에서 14점 사이 학생들로 보통 1년에 개정하는 횟수는 3회 내지 3회 내지 4회입니다. 올해도 4회를 개최했는데요. 예, 올해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저희 밑에 보시면은 2학기에 벌점 기준 26점에서 29점 사이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입니다. 문호를 개방하게 된 데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운영위원들의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고요. 내년에 정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발 과정입니다. 선발 과정은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공고문을 게시하고 지원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지원서를 모집하는데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요. 지원자를 받고 나면은 바로 제1사법고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험과 면접 2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은 주로 법에 관련된 지식을 묻고요. 그리고 면접은 공통 질문과 동시에 지원자들이 희망하는 직책에 대해서 별도로 질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건데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운영위원 선발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고문을 게시하게 되고 임명장을 줌으로써 1년간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운영위원들을 선출하고 나면은 그 다음 돌아오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가집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면은 1년간 자치법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첫 회 자치법정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각 직책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전에 활동했던 운영위원들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법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예, 자치법정 개정 과정도 운영위원 선발 과정과 비슷합니다. 일단은 자치법정에 대한 홍보문을 부착하고 홍보와 교육 자료를 같이 이제 배포를 하고요. 교육 자료에는 자치법정의 흐름도를 포함하여 이와 같이 자치법정 구성원들의 역할, 소개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배포하고 나면 이제 과벌점 학생들에 대해서 과벌점 학생들과 배심원들에 대한 지원서를 받습니다. 보통 배심원들은 한 회당 3명 내지 4명 내지 4명을 받고요. 과벌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회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운영위원들이 과벌점 학생들을 이제 결정하고 나면은 그림알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벌점 내역을 확인하고 이 학생들을 실제 재판과 같은 형태인 정식 재판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은 서류를 통해서 대체하는 간략하게 진행하는 약식 재판으로 진행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과벌점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법정사무관이 배심원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배심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처분 기준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작성하는 기록지가 학생들의 교육처분 점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 대망의 자치법정 개정일이 되면은 보통은 수요일에 개정을 합니다. 수요일 청소 시간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자리를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여기 이제 실제 교직원 회의실 내부도인데요. 여기는 판사 대기실이 있고요. 바로 요 사이에 배심원들 회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은 배심원 기록지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판사 대기실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관인들이 있는데요. 참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회 자치법정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순수 희망자들을 받습니다. 이렇게 배심원들의 기록지를 토대로 이제 교육 처분을 결정하는데요. 제1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은 1점부터 4점까지 항목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육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학생들이 받는 교육 처분 기준표는 이와 같은 양식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간의 이행 기간을 주고요. 일주일 동안 이행이 완료되면은 그린 마일리지 항목에 의거하여 상점 5점이 부여가 되고요. 반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시에는 벌점 1점이 부과가 됩니다. 제가 자치법정 올해 처음 맡았는데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었었는데요. 올 1년 동안 한번 활동을 해보면서 학생들이 성실히 교육 처분을 이수하고 그리고 교육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감명을 받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공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법정 포맷을 활용해서 한번 수업을 한번 실시를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사 모의 재판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자리 배치도 학생자치법정과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고 실제로 여기에 학생자치법정 운영위원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배심원으로 보고 평결문 작성 및 평점을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가 그거를 한번 매겨보도록 했었습니다. 평결문을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대체로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활동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10월 달에 되면은 동아리별 체험학습을 떠납니다. 동아리별 체험학습에서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고요.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의 사례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천 제1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과벌점 이동형 외 1명 출석 확인하였습니다. 본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처벌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질서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벌점 학생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과벌점 학생들은 선서하십시오.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며 공정한 판결에 대해 만족함을 알고 나로 인해 만들어진 재판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으며 차후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벌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선서합니다. 배심원 대표 선서하십시오. 선서.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며 사사로운 개인 감정과 선입견을 버리고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과벌점 학생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과벌점 이동형 학생은 일어서 주십시오.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학년 1반 23번 이동형 학생이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동형 학생은 앉아 주십시오. 검사 모두 진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벌점 이동현 학생은 총 벌점 13점으로 본 자치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과벌점 이동현 학생의 벌점 항목을 제출합니다. 제시된 증거자료와 같이 벌점 항목 중 2건이 핸드폰 무단 소지로 인한 것입니다. 과벌점 학생은 핸드폰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규칙은 핸드폰의 사용이 아닌 미제출, 그 행위 자체를 잘못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적발 때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는 항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있습니다. 검사는 과벌점 이동형 학생의 추가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검사는 현재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벌점 내용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계속하세요. 그럼 이어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벌점 학생은 총 3번의 불량한 교복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그 사유가 모두 교복을 집에 두고 온 것이라고 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태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2016년 6월엔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즐겨 벌점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던 도중에 과벌점 이동형 학생은 수차례 5월에도 오락을 즐겼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적발되지 않았을 뿐 학교에서 불건전한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고 잘못된 행위임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의 호기심으로 끝내지 못한다면 결국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형 학생의 변호사 변론해 주세요. 과벌점 학생은 변호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2015년 3월 19일 무단외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간에 어떠한 이유로 나가셨나요? 저녁을 먹고 난 후 배고파서 친구들과 함께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나가려고 했었다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가기 위해 정문 근처까지 갔었으나 교문을 나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벌점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교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음에도 벌점을 받으셨다는 거군요. 저라도 많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15년 12월 21일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시다가 적발되어 압수당했다고 하셨는데 이때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생님께서 제가 체육 시간이라 나가 있었을 때 다른 아이들의 말만 듣고 제 허락 없이 가방을 뒤져서 핸드폰을 가져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본인에게 확인도 없이 가방을 수색해 핸드폰을 가져가셨단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엄연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학교 2015학년도 학교교육 제24조에 따르면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기하지 않고 소지품을 검사한 가방을 수색한 것은 인권 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동체원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0조에 따르면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리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교사가 학생의 동의 없이 가방을 수색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주장하는 교육공동체원장 내용은 2016년 5월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벌점자가 벌점을 받은 2015년 12월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주장한 조항은 전자기기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선생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계속 변론하세요. 2015년 6월 9일 학교 기물을 파손한 벌로 벌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친구들이 가는 길에 모여 있길래 얘기하려는 순간 창문이 깨졌고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렇다면 왜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말씀드렸으나 방관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똑같은 벌점을 받으셨단 말씀이신가요? 많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교육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최후 진술해 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가벌점 이동영 학생은 1학년 초부터 불성실한 행위를 반복되게 보여왔습니다. 또한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봉사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벌점 이동영 학생에게 봉사활동은 단지 벌점을 깎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과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행동 하나를 할 때에도 진정성 있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벌점 이동영 학생이 반성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교육처분 점수 10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학생의 변호사 최후 진술해 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동영 학생은 무단외출, 휴대폰 전자기기 미제출 등으로 벌점을 받았지만 본인 스스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압수당한 적도 많았지만 2학년 때 와서는 핸드폰 미제출로 인한 벌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공로를 하는 친구들에게 말을 걸려다가 벌점을 받은 것은 이동영 학생의 잘못이라고 꾸짖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자치법정을 통해 이전의 과오를 반성하고 벌점을 삭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어 이동영 학생의 교육처분 점수를 4점으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학생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1학년 학기 초 정문을 나가려다가 벌점을 받은 적이 있고 또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벌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다른 아이들의 말만 듣고 저희 가방에서 핸드폰을 가져가신 것은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고 1학년 때 벌점 삭감하기 위해 청소도 했고 그 외에 기록되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잠시 휴정한 뒤 다시 개정하겠으니 배심원단 여러분은 배심원 회의실로 이동하시고 다른 분들은 잠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할까요? 네, 먼저 학생의 벌점 내용과 검사 측의 주장은 휴대폰 미제출 이외 지속적인 교복 미착용에 나태한 태도, 수차례 불건전한 오락행위가 있고 더불어 변호사가 주장한 방관을 이유로 받은 기물 파손에 대한 벌점도 있어요. 전자기기 1차 적반에 대한 벌점에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고 추가로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는 어떠한 증거들이 없으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묻는 건 조금 학생에게 부당한 일이 아닐까 생각돼요. 한줄이야말로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 부분을 작성하는 것은 선생님의 몫이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리는 말이네요. 그 다음으로 무단외출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밖으로 나가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의도를 갖고 행동하려 했던 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는 다소 억지스럽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사유로 할게요. 그 다음 기물 파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동영 학생이 기물 파손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방관도 하나의 잘못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방관과 직접적인 행동이 동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 본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모두가 같은 의견이니까 삭감 사유로 하고 이제 교육처분 내용을 정할까요? 저는 우선 이전에 무단 외출을 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니까 지킴이 선생님과 저녁 시간 교문 지소 단속 일주일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저는 자기소개서 1번부터 3번 문항 작성하기요. 2학년 2학기니까 한 번씩 써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생활을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반성을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네, 두 가지 모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 매 교과 선생님께 수업 태도 확인서 받기 일주일이요.
학교의 기본인 수업을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하다 보면 다른 생활 태도들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배심원 합의문은 제가 다 적었어요. 총 8점이네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학생에 대해서 판결하겠습니다. 이동영 학생은 일어서 주세요. 제천 제1고등학교 규칙에 의거하여 배심원들의 판결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과벌점 학생의 교육 처분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벌점 이동영 학생에 관해서 교육 처분 점수 8점, 그 내용으로 지킴이 선생님과 함께 저녁 시간 교문 지도 단속 일주일, 자기소개서 1번에서 3번 문항 작성하기, 수업 시간마다 교과 선생님께 수업 태도 확인서 받기 일주일을 선고합니다. 이동영 학생 앉으세요. 다음으로 우승찬 학생에 대해서 판결하겠습니다. 우승찬 학생은 일어나 주세요. 과벌점 우승찬 학생은 벌점 11점으로 본 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 검사는 11점을 요구하였고 변호인은 5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경 내용으로는 이번 연도 4월 이후 벌점을 받지 않았으며 다른 학생들에 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성의 태도로 봉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승찬 학생에 대해 교육 처분 점수 8점, 그 내용으로 지정된 선생님들께 사과 순례하기 1회, 자기소개서 1번에서 3번 문항 작성하기, 아침 일찍 등교하여 학년부장 선생님 확인받기 1회, 학생 자치법정 반성문 1매를 판결합니다. 우승찬 학생 앉으세요.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본 자치법정에서 결정된 교육 처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 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역시 변호인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항소심에서 판결된 교육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 1점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제천 제1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을 폐정하겠습니다. 제천 제1고가 학생자치법정을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일단 저는 지금 저는 이제 첫 해 운영하는 거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선생님 쓰신 글 중에 보면은 학생자치법정이 있고 나면 학생들과 저녁을 먹으면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밥값을 선생님이 직접 내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좀 지원이 좀 됩니까? 전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고요. 그걸 활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예. 좀 학교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나요? 일단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제가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교통편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저희 전날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숙소나 이런 걸 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 제1고에서 특별했던 부분이 약식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판사 학생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약식 재판은 어떤 것이고 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한 번에 재판을 열 때 많은 인원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정식 재판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정 인원은 그러니까 13점에서 13점 정도는 정식 재판으로 하고 11점에서 한 12점 정도 되는 학생이나 벌점 항목이 추가로 특별한 게 없는 학생은 약식 재판으로 해서 변호사랑 검사가 사전에 서류를 제출해서 그걸로 판사들끼리 판결을 내린 후 재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상으로만 재판을 한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 과벌점자 학생이 자기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정식 재판하는 학생들과 동일하게 최후 진술할 기회는 다 줍니다. 몇 명 정도 그러면 하길래 그래요? 한 번 재판을 하면? 보통 저번 재판에서는 한 번에 10명, 11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아까 저희 지도사례 발표할 때 11에서 14점 대상으로 하면은 그 이제 과벌점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26점에서 29점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고 나니까 좀 저기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지금 4번을 개최했는데 10월에만 2번을 했어요.
그 26에서 29점 사이 학생들 해서 인원을 좀 배분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판사 말들 한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검사 학생 중에 아까 말 안 했던 학생한테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참여 경험이나 혹은 주변의 친구들의 반응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제천 제1고의 전반적인 학교에서의 뭐 평가라든가 학생들의 분위기나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가 막 벌점이 3년 누적이고 상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상점을 깎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자치법정 참여도가 높은데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것도 다 자치적으로 하는 거라서 학생들의 의견은 좀 좋은 것 같은. 좀 뭐 기분 나빠한다든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뭐 재판까지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딱히 불만을 가진 친구도 없고 그 사전에 선생님이 교육 한번 모여서 하셔가지고 불만 나온 적은 없네요. 학생들이 벌점 많은 학생 중에 스스로 신청을 해서 네.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대상을 수상한 대송고등학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네, 지금 아주 물어보지 않아도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에게 수상 소감을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생각나는 거 진짜 기쁘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그 자치법정 활동을 해오면서 언니 오빠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어서 이렇게 대상까지 탈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많이 기쁩니다. 네, 집중적인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었나요? 집중적인 준비 기간은 한 달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이 많았네요. 굉장히 기쁠 텐데 우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굉장히 심장이 탄탄한 것 같아요. 네, 덜 기쁜 건 아니시겠죠? 네. 기쁜 게 더 커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또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시게 된 최지원 선생님.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또 저랑 같은 성씨네요. 축하드리겠고요. 네,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아이들이 준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또 무대에서 강한 체질들이라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이들. 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는 사실을 토대로 신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법정 진행 중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무단지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까?